해외코인 투자 사기꾼들이 강남에 들어왔어요? 이성대 부장이 거액의 빚까지 지금 잊습니다. 내 돈 사오. 아시아 투자 사기꾼 놈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방금 엘리베이터 탔어. 서둘러. 기왕에 미끼를 던졌으니까 사냥도 직접 하는 게 맞겠지. 안녕하세요. 지난 8화 엔딩에서 이한영 판사가 해날로펌의 유선철 대표를 찾아가 사법부의 100호 102석을 사냥할 기회는 이번뿐이다 라고 선언하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그 순간 소름 돋지 않은 분은 없었을 겁니다. 정의의 화신 같았던 102석 법원장을 사냥하겠다는 이한영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특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성대 부장판사입니다. 그는 강신진 대법원장 라인의 핵심 인물이자 비리 자금을 관리하는 실무형 신복으로 9화에서는 그가 거액의 피싱 사기를 당해내 돈 4억을 외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이 그려질 예정입니다. 강신진의 자금줄인 이성대가 무려 4억 원이라는 비자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사기 사건을 넘어 권력층의 치부를 드러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성대 부장판사의 파멸과 102석 사냥이라는 거대한 덫이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성대 부장판사가 절규하는 장면이 비칩니다. 그는 강신진의 비자금을 관리하며 뒤에서 재판을 거래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인물이지만 이번엔 제대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강남 코인판을 휩쓸고 있는 아시아투자라는 이름의 거대 사기단이 그를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자를 따박따박 주며 3개월 동안 이성대의 신용을 얻었고 마침내 이성대는 강신진 몰래 세탁하려던 비자금 중 무려 4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들어와야 할 순간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이성대는 안 돼, 내 돈 4억, 내 돈 4억 원이라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성대에게 이 4억 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강신진에게 알려지는 순간 자신의 법조인 생명은 물론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한영 판사는 드디어 이성대를 무너뜨리고 강신진의 자금줄을 끊어낼 기회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기왕에 미끼를 던졌으니까 사냥도 직접 하는 게 맞겠지. 이한영은 조력자 석정호를 소집하며 기왕에 미끼를 던졌으니까 사냥도 직접 하는 게 맞겠지라며 강신진과의 대화에서처럼 판사의 권위를 벗어던진 파격적인 현장 잠입을 선언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뒷감당이 안 돼요. 주변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이 안 된다며 만류하지만 이한영은 전생에서 법조문의 한계 때문에 악인들을 놓쳤던 억울함을 떠올리며 합법이든 불법이든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라고 서늘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한영이 설계한 복수극의 정점인 102석 사냥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납니다. 8화 엔딩에서 이한영이 유선철에게 제안한 102석 사냥은 사실 강신진의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고 사법부의 청렴한 상징인 102석을 보호하여 그를 사법부의 정점으로 올리기 위한 역설적인 설계입니다. 강신진은 황남용을 대법원장에 앉히기 위해 100호 102석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한영은 강신진에게 제가 102석을 사냥에 바치겠다고 거짓 충성을 맹세하며 이번 코인 피싱 사기 사건의 배후를 추적해 그 자금이 102석의 재단으로 흘러간 것처럼 조작하려는 강신진의 계획에 동조하는 척합니다. 즉, 이성대 부장판사가 잃어버린 4억 원을 102석에게 씌울 뇌물의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강신진의 수를 역이용하려는 것이죠. 이한영은 강신진의 신뢰를 얻기 위해 102석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복수심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힘이라는 강신진의 말을 받아치며 그의 완벽한 신복으로 위장합니다. 이는 102석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사법부의 거악을 뿌리 뽑기 위해 홀로 고독한 길을 걷기로 한 이한영의 처절한 결단이기도 합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내 방식대로 할 겁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이게 뒷감당이 안 돼요. 목숨만 걸면 끼워줄 거예요? 이한영은 박철우 검사와 김진아 검사가 목숨만 걸면 끼워줄 거예요? 라고 묻는데 이는 이번 사건에 직접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과 함께 사기단의 배후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검찰 내부 권력과 결탁한 거대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한영은 석정호를 거대 투자자로 위장 잠입시켜 사기 조직의 아지트로 접근하게 하고 자신은 그들을 일망타진할 결정적인 증거인 비자금 장부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강남의 빌딩을 누빕니다. 이때 9화 예고편의 가장 긴박한 하이라이트가 전개됩니다. 아시아 투자 사기꾼 놈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방금 엘리베이터 탔어. 서둘러. 아시아 투자 사기꾼 놈들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방금 엘리베이터를 탔어 서둘러라는 긴박한 무전과 함께 이한영은 계단을 전력 질주합니다. 범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가려는 찰나 이한영은 전생의 기억을 동원해 그들의 도주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차단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한영은 6탄전 끝에 사기단의 우두머리를 제압하고 그들이 들고 있던 검은색 스프링 노트를 확보합니다. 그 장부 안에는 이성대 부장판사가 세탁하려 했던 4억 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저질러온 수십 건의 재판 거래와 비리 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장부를 확보한 이한영은 곧바로 강신진을 찾아가 장부의 일부만을 보여주며 보고합니다. 수석님, 백이석을 무너뜨릴 완벽한 미끼를 찾았습니다. 사기단의 돈이 백이석의 재단으로 흘러간 기록입니다. 강신진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이한영을 자신의 진짜 사냥개로 믿게 되지만 사실 그 장부의 나머지 페이지에는 이성대 부장판사가 주도한 비리 내역과 강신진 자신의 약점이 가득합니다. 이한영은 이 장부를 무기로 이성대를 압박해 강신진을 배신하게 하거나 혹은 법정에서 이성대와 강신진을 동시에 구속할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4억 원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이성대는 결국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돈 4억을 외치던 그의 절규는 이제 법정에서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9화의 후반부에는 이한영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진아 검사가 사기단의 자금 세탁 통로를 봉쇄하고 박철호 검사가 사기단과 결탁한 검찰 내부자들을 하나하나 잡아들이는 속 시원한 전개가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이한영은 이번 사건을 통해 2007년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던 비겁한 소녀는 이제 없으며 대신 법복 뒤에 숨은 악마들을 직접 사냥터로 끌어내는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은 김진아 검사에게 나에게 오더를 내린 사람은 따로 있다. 그자는 증거를 조작하고 재판 거래를 하는 사법부의 거악이다라고 경고하며 이제 복수의 칼날이 강신진의 심장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결국 9화의 엔딩은 사기단의 장부를 품에 안은 이한영이 백이석 법원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저를 마음껏 미워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사법부를 정화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고독한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백이석을 사냥하여 강신진에게 바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강신진의 신복인 이성대와 그 자금줄인 코인 사기단을 사냥하여 거악의 심장을 꿰뚫으려는 이한영의 치밀한 이중 플레이는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성대 부장판사의 파멸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관리하던 4억 원이라는 미끼는 결국 강신진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를 낳기 위한 도구가 되었고 이한영은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왜 인생 2회차를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짧은 순간 사기꾼의 덜미를 잡아채는 이한영의 강렬한 눈빛, 그리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다는 그의 선언은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저승판사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임입니다. 저희의 분석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